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딥러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은 DNN의 워크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안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실습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DNN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에 첨언하자면, 이제 히든 레이어와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히든 레이어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을 D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와 설명드렸던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부터 그 데이터에 맞게끔 모델을 정의를 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인코딩과 데이터 스탠다디제이션과 노멀라리제이션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요. 인코딩은 이제 정수 인코딩, 원합 인코딩, 임베딩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데이터 스탠다디제이션은 그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마다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마다 평균으로 뺀 다음에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이제 Z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맵에서 이제 마이너스 2에서 2를 넘어가는 것들은 보통 아웃라이어로 간주하여서 데이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아웃라이어들을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노멀라리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0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정교해 줍니다. 이렇게 정교화해 주는 이유는 모델에 데이터를 넣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마다 범위가 모두 다르면은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전처리 과정에서 인코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그림인데, 이 첫 번째 열에 보시면은 국가로 되어서 코리아, 재팬, 차이나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델에 그냥 넣게 되면은 이제 모델에서는 결국 숫자로 인식을 하여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수로 매핑을 하게 된다면 인티저 인코딩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이진 벡터에다가 매핑을 하게 되면 원활 인코딩이 됩니다. 근데 보통 원활 인코딩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인티저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숫자를 갖게 되므로 순서가 있다고 오해가 가능해서 원활 인코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서는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정의에 있어서 이제 크게 주의해야 할 점은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활성화 함수를 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렐루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거를 또 찾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리드 서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로는 뭐 히든 레이어도 있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도 있고 이제 학습률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정규화 과정에 있어서 람다 값을 어떻게 할 건지 반복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미니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범위로 나눠서 미니 배치를 진행할 건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도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파라미터의 차이가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변수를 지칭하는 걸로써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고 파라미터는 이제 그 모델 안에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업데이트하는 값,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 같은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도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손실함수를 정해야 하는데요. 손실함수는 이제 뭐 MSE나 크로스 엔트로피, 소프트맥스 등 이렇게 그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리드 서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첫 번째로 n차원 그리드를 정의를 하는데요. 그 각 차원마다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저희가 설정하고 싶은 그 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만큼 차원을 정의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각각에 대해서 범위를 정의를 해주고 그걸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신경망을 돌려보면 되는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드 서치를 활용한 코드를 가져왔는데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스플릿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 넣기 전에 이제 평탄화 작업을 거쳐주고 이미지니까 이제 평탄화 작업을 거쳐준 다음에 이제 0에서 1 사이로 데이터를 매핑을 해주고 그 테스트도 같은 원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은 그 카테고리컬 함수를 이용하여서 원합 인코딩을 시켜줍니다. 원합 인코딩을 시켜준 다음에 해당 데이터셋에 맞게 모델을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손 엠리스트 자체가 이제 필기체 이미지이므로 그것을 0에서 9까지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활성화 함수인 렐로와 시그모이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는 RMS 풀업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로서는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제 원활 인코딩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는 아큘레이시 이거는 의미하는 게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거를 지표로 삼을 것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지표로 삼고서 이 모델을 정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그리드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리드, n차원 그리드를 정의해서 범위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 여기 실습에서는 이제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만 이렇게 지정을 하여서 실습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렇게 케라스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객체로 모델을 받은 다음에 그 모델을 다시 또 그리드 서치 CV 함수를 통해서 넣어주고 이제 설정한 범위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범위에 대해서 넣어준 다음에 CV를 3으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서 CV가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교차 검증을 수행할 폴드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3이면은 3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잡스는 이제 CPU 코어 수를 얼마나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마이너스 1로 나왔다는 거는 가능한 걸 모두 써라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얻은 값을 출력하는 게 이제 아래 초록색 박스친 부분인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가장 잘 정확도가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 어떤 걸 지표로 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는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왼쪽과 같이 이제 반복마다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매칭의 경우의 수마다 출력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K개의 폴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교차 검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같은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총 5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취합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옵티마이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멘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는 학습 속도를 가중시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그래프는 손실함수를 의미를 하고 이 동그라미는 가중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손실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모멘텀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언덕을 넘어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미니멈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고 이러한 식을 바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F XT-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XT는 가중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F는 이제 손실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가중치로 편미한 것을 의미를 하고 그 일련의 식을 대입을 한 것이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답티브 그레디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피처마다 러닝 레이트를 이제 어답티브하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피처마다 다 러닝 레이트가 모두 똑같이 하면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피처의 특성마다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조절을 함으로써 더 정확도를 올리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가중치에다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엡실론은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G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 전에 GT-1에다가 이제 그 아까 편미분한 거 로스를 가중치에 대해 편미분한 것에 제곱을 더해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학습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xt-1에서 계속 더해주게 되므로 이제 아 gt-1에 대해서 계속 gt를 업데이트하게 되므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수록 값이 매우 커져가지고 이 분모가 커진다는 것은 이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0에 가까워져가지고 그래서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진행할수록. 다음으로는 루트 민 스퀘어 프로포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어답티브 그레디언트를 발전시킨 기법으로서 이제 그레디언트 누적 대신에 지수이동 평균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지수이동 평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GT-1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감마와 1- 감마의 이러한 비율을 통해서 이제 그 직전에 가장 최근에 값을 더 가중치를 많이 줘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가중치 업데이트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RMS 프랍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답티브 모멘트 이스티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멘텀과 RMS 프랍의 장점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서 여기서 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MT 햇이 원래는 델타 F x T-1이었는데 이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MT 햇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MT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또 지수이동 평균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멘텀에도 지수이동 평균을 적용을 하고 이제 학습률의 업데이트에서도 지수이동 평균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모멘텀과 RMS 프랍의 장점을 결합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트 펑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스퀘어 에러는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두 개의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x가 의미하는 것은 목표 출력인데 이는 원활 인코딩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엔트로피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진 분류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손실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분류해야 할 문제가 두 개 이상일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답 값을 넣어주는 데 있어서 정답은 아까 말했듯이 원핫 인코딩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원핫 인코딩은 아래 예시처럼 이렇게 이진 벡터에다가 매핑시킨 것을 레이블을 매핑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거는 사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함수로서 이 정답 레이블을 원래 원하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스팔스는 이제 정답 레이블이 그냥 정수인 경우에도 사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프트맥스가 있는데 소프트맥스는 이제 확률을 모두 더해가지고 0에서 1 사이로 나타내는 것으로 출력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중치를 0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가중치를 만약에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오차 역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차 역전파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델타를 저번에 정의를 했었는데 그 델타에 해당하는 식에 있어서 이제 히든 레이어에 있어서 WJK가 이렇게 식에 포함되므로 이게 0이 되면은 오차 역전파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0으로 설정하면 안 되고, 가중치가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은 오차가 동일하게 되므로 여러 노드가 같은 일을 하게 돼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중치가 만약에 너무 크면은 그레디언트가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학습이 발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reaking the Symmetry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가중치의 초기값을 가우시안 분포의 작은 난수로 설정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우시안 분포의 작은 난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버피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피팅은 훈련을 계속 진행해도 검증 데이터의 손실값이 감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트레이닝 에러와 밸리데이션 에러로 나타난 그래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스를 보시게 되면은 에포크의 반복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트레이닝 에러는 감소하는데 밸리데이션 에러는 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이 트레이닝 셋에 너무 과적합돼가지고 보지 못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오버피팅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는 오른쪽의 코드에서 뽑아냈는데, 오른쪽의 코드를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그 IMDb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IMDb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제 그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화 시퀀스를 통해서 이렇게 원화 인코딩을 진행을 해주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오버피팅 그래프를 뽑아내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증강입니다. 데이터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웨이트 레귤라리제이션입니다. 이는 이제 웨이트에다가 규제를 가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로는 얼리 스타핑인데 이는 이제 오버피팅이 어, 바- 시작되면은 이제 초기에 중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랍아웃으로서 이제 레이어의 출력을 랜덤하게 유닛을 차단시켜가지고 출력을 랜덤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얼리 스타핑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훈련을 종료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콜백 함수를 초과해주면 되는데요. 모델에다가.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를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다가 어, 이 로스가 학습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3번 이상 반복이 되면은 그대로 학습을 중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번째부터는 이제 학습을 진행하여도 밸리데이션 에러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다가 이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2 레귤라리제이션입니다. 수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드렸으므로 이제 코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추가하면 되는데 여기서 0.001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L2 레귤라리제이션에 있어서 람다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규제를 해주게 되면은 에포크를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아까의 그래프와는 사뭇 다른
오버피팅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랍아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의 출력을 랜덤하게 0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랜덤하게 이러한 유닛 중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서 랜덤하게 이 출력을 막아버림으로써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에서는 드랍아웃을 0.5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제 유닛에서 절반 정도를 랜덤하게 막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랜덤이라는 말이 붙은 만큼 이제 학습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사뭇 다른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습인데요. 그 패션 앤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실습하는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패션 앤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렇게 스플릿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0에서 1 사이로 데이터를 정규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을 정의를 하였는데 이 정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액티베이션,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프트 맥스 함수를 통해서 출력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RMS 프로과 모멘텀의 장점을 합친 아담을 사용하였고 로스로는 스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했는데 이걸 사용한 이유는 위에서 저희가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출력값이 정수로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원활 인코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사용하였고 이제 지표로는 accuracy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5번의 반복을 통해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다음은 학습이 잘 진행된 출력값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케글에 있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임플리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CSV 파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CSV 파일을 읽기 위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피처가 하나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에는 이제 정답값까지 포함돼 가지고 서바이브드 피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이거를 어, 정답값과 정답값과 그 학습값으로 또 나눠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점 이스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넌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피처별로 몇 개가 있는지를 출력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별로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출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P클래스와 성별이 가장 그 서바이브드와의 인과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클래스로 사료되어서 이 두 개의 클래스의 플랫 함수를 가져왔고, 이제 두 개의 클래스 말고 다른 함수는 버리는 쪽으로, 두 개의 피처 말고 다른 피처는 그 드랍하는 쪽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P클래스와 그 성별, 그리고 생존, 여부, 이 세 가지 빼고는 모두 train.drop 함수를 통해서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train.drop N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넌값이 포함된 행을 모두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행은 생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의 데이터를 모두 버려라 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렇게 드랍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바꾼 다음에 이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약에 출력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서바이브드, P클래스, 그리고 성별 이렇게 세 가지로 피처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앞에 5개만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에 해당하는 메일과 피메일을 다시 또 0과 1로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매핑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셋의 형태를 한 번에 맞춰주기 위해서
S타입 플롯을 통해서 플롯형으로 전부 다 데이터셋을 맞춰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서바이브드에 해당하는 것을 타겟으로 뺀 다음에 이 트레이닝에서 서바이브드를 없애서 이제 정답 값으로 다시 또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생성할 차례인데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 그리고 출력층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진행하였고 여기서 출력층에 이게 1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생존 유무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에 생존 확률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 안에 들어갈 함수로서 이제 생존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로스 펑션으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는 아까 성능이 좋다고 했던 아담을 사용하였고 지표로는 아큘레이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 벌보스가 1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출력을 띄울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